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여러 소음에도 상승한 시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금융자산 디지털화로 암호화폐 분야 전망이 밝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3년을 끌어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전쟁은 없어야 되죠.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3%대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있다는 거죠. 연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계감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통화 완화 재개 시점이 뒤로 늦춰질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일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죠. 발표되었습니다. 예상은 3.4%였는데 그것보다 조금 높은 3.5%로 나왔습니다. 앞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높았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높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공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CPI나 PPI보다는 개인 소비 지출 PCE를 더 중시하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 기준이 되는 일부 품목 가격이 오히려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른다고 하는 공포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했고 미국의 주요 증시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차트인데요.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 세계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미국 S&P 500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1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보면 약 4%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계속 내밀었는데요. 14일 백악관 직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자동차 관세는 4월 2일쯤 실시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미국 수출 자동차에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호 품목입니다. 여기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상당히 나빠질 것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 위협을 계속 각국에게 하고 있는데 CNN은 13일 날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3대 증시가 모두 상승한 것을 근거로 관세를 실제로 언제 부과할지 또 구체적인 내용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경고성, 엄포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은 엄포인데 그것이 엄포로 협상용으로 끝날지 아니면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 많이 올랐습니다. 3.2%나 올랐습니다. 거의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어떤 자산보다도 코스피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8%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블랙록의 액티브 ETF 책임자 제이 제이콥스는 리포트를 통해서 가상자산이 휴대전화나 인터넷의 성장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 3억 명 달성까지 휴대전화는 21년이 걸렸고 인터넷은 15년이 걸렸는데 가상자산은 12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열린 자세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글로벌 정치 분열, 은행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탈중앙 자산인 비트코인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화되면서 중요한 개념이죠. 경제의 디지털화, 비트코인의 새로운 사용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제 비트코인은 시가총액만 2조 달러에 이른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송이 단순한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시적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혁신 기술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13일 열린 코인베이스의 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5년 후인 2030년 전 세계 경제의 10%가 암호화폐 기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10년 내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이 전 세계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모든 기업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던 시점에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10%라고 하면 약 10조 달러에 해당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될 거라는 거죠. 보수적으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비트코인 ETF 출시를 염두에 두고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10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자국 내 투자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가상자산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되면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람도 바뀌고 친암호화폐적인 태도로 돌아섰죠. 그러자 20일 쉐어즈나 비트와이즈, 바네크, 카나리 캐피탈 등 여러 투자 회사들이 제출한 솔라나 현물 ETF 신청서에 대해서 SEC가 공식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예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았죠. 또한 그레이스케일은 자사 카르다노 신탁을 현물 ETF 상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심사 요청서를 보냈고요. 기존의 리플 신탁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연달아 몇몇 알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이전까지 증권으로 간주하던 가상자산에 대한 ETF 신청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리더십의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죠. 올해 솔라나, 리플 등 알트코인들의 ETF가 승인되면 더욱더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동안 비트코인 ETF 보유량이 114% 증가했고 이더리움 ETF 보유량은 무려 2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거대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부다비의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를 거의 4억 4천만 달러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일 ST 캐피털 최고 운영 책임자인 시나는 아부다비의 이번 투자는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도입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 역시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주가 현재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 통과된다면 최대 230억 달러 가량의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텍사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 일부 주에서는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직접 매입하거나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처럼 국부 펀드나 미국의 여러 주들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 여러 투자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를 공공연하게 매입하려는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앞서 알려드린 것인데요. 미국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는 2월 4일 첫 기자회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켰죠. 투자하자는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추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계속 체크하자는 뜻입니다. 미 연준의 이사 중 한 사람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의 중요한 혁신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소매 또는 국가 간 결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은행과 비은행 모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제 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즉, 은행뿐만 아니라 투자 회사들을 비롯한 여러 주체들이 정부의 일정한 규제 틀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힌트를 크리스토퍼 월러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 최근 크립토 시장이 뜨거워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장에 대한 발전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차단할 생각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12일 파월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연준은 합법적인 암호화폐 고객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를 말합니다. 암호화폐를 맡기고 이자를 받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수탁 서비스를 금융기관이 제공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서비스가 은행 내부에서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전통은행이 예금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그 원리를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고객이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고객에게 암호화폐든 현금이든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친암호화폐적인 트렌드에 발맞추어 파월도 계속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친암호화폐적인 트렌드에 발맞춰서 뒤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법인에 대해서 가상자산 실명 계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략 3,500여 회사나 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트코인 가격 지난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약 4%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약 2달 동안 95,000달러에서 105,0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1년 차트입니다. 이 도미넌스가 40%대 중반 이하로 내려올 때가 비트코인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2월 7일 날 이 도미넌스가 55%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상승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2월 6일 날 거의 62%까지 올라가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고점을 찍고 지금 약간 하락한 상태입니다. 토요일 저녁 9시 기준으로 도미넌스가 60.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아직 비트코인 가격 고점이 아니란 뜻이죠. 암호화폐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들의 시총을 합친 것을 아더스 차트라고 합니다. 여기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가장 낮았던 12월 상순 여기죠. 역으로 아더스 차트는 제일 높았습니다. 그때 시총이 435 빌리온 달러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4,350억 달러이고 약 610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 시총이 지금 277 빌리온 달러로 약 36%가량 하락했습니다. 즉, 2달 반 사이에 상위 10위 안에 들지 않는 나머지 코인들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면 이 아더스 차트는 반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언제 아더스 차트가 고점을 찍을지는 모르지만 고점에 이르고 하락이 시작하면 이번 네 번째 코인 시장의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벌인 관세 전쟁 여파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시중에 공급 차질이 생겼습니다. 11일 한국조폐공사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금 원자재 수급의 문제로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금 원자재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금 가격 한번 볼까요? 이번 주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 보면 지금 거의 10%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금 가격 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주식시장 충격을 흡수하고 이번 주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물가지수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도 하락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계 경제에 우려와 충격 그리고 노이즈를 발생시키고 있죠.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입장이 바뀌었죠. 여러 투자 회사들이 솔라나 ETF를 신청을 했고요. 카르다노 XRP 신탁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 허용해 달라고 하는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또 여러 암호화폐를 묶은 ETF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 세계의 국부 펀드, 연기금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산 토크나 금융 자산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앞부분이 그렇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인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즉 즐거움이 있는가, 근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얼굴이 빛나기도 심령이 상하기도 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는 말 조심할 것을 잠언 기자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버리고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보고 길을 평탄케 해서 걸음이 안전하게 만들라고 권면하고 있죠. 또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를 공동번역은 곁길로 내딛지 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악으로부터 발걸음을 돌릴 것을 권고하고 있죠. 꽹후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며 말 조심하며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